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는 왜 하락하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지수를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4,500대까지 떨어져서 지금 가격이 거의 뭐 9월, 7월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S&P 같은 경우도 4,500대까지 내려와서 지금 9월 초까지 한 3달 정도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되돌려 놓은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좀 심한 편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뭐 얘도 비슷하게 9월 달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른 상황이고 이제 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이제 변동성에 그 쉽게 노출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욱 커서 지금 수준이 뭐 거의 올해 초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소형주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실히 중소형주가 많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 이제 미 증시의 변동성을 이제 옵션으로 판단을 하는 지수인데 이게 높을수록 이제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느끼는 그 기준으로 삼는 지수인데요. 현재 30까지 올라가서 어제만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걸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 월봉으로 보시면은 원래 한 20 아래 10에서 15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정상인데 저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 거의 뭐 1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추세였다가 최근에 다시 변동성 지수인 빅스 값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느끼고 있는 공포감이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급락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업률 발표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 4%대까지 계속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4%가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완전 고용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발병하면서 15%, 16% 수준까지 갔다가 천천히 내려서 지금은 연준의 목표 수치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안에서는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이제 농업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의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 근데 예측은 550K였는데 210K로 실제로 발생한 그 고용 지수 또는 일자리가 적다는 건데 이게 지금 실업률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의 구매 공급 관련 중역 대상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높을수록 미 달러화 또는 미국 경제가 좋다, 낮을수록 안 좋다인데 최고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60일이 나와서 이전보다 높았고 예측보다도 높아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좀 낮다고 해도 연준이 목표하는 그 실업률, 고용 수치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목표하는 두 가지가 이제 잡이죠. 그래서 이 완전 고용 4%와 인플레이션은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목표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이제 연준의 목표인데 이제 잡 쪽은 거의 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여러 이런 수치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비농업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연준의 긴축 정책을 가리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을 달랬는데 그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잦아들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다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2월 14일, 15일에 열리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 이제 지금 풀고 있는 연준에서 풀고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그 규모를 줄이는 거를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할 건데 뭐 지금도 시작이 이미 됐죠. 근데 이걸 가속화해서 6개월 안에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더 빠르게 해서 3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다. 즉 유동성을 걷어들이면은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에 또는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명시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도 뭐 내년에는 한 번, 뭐 내후년에 두 번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욱 앞당겨지고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가속화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에는 고용 보고서가 충분하지 않다. 아까 비농업 고용 지수가 훨씬 더 낮게 나와야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올 텐데 충분하지 못했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제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게 급선무로 떠올라서 얼마 전에 연설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주가 조정에 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정책, 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코비드 19,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버전이었던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사례를 보고한 국가의 수가 계속 증가 중인데, 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질병의 심각성이나 기존 백신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 대처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자료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WHO에서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며 2주 전에 23개국에서 확실히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이 강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이 주는 스테이트를 의미하고요. 6개 주에서 최소 10명이 나와서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만약에 경제 이제 그 나라를 다시 닫아버린다면 경제 활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한몫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또 주가 하락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헝다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뭐 꽤 오랫동안 들어왔던 얘기인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국 부동산 재벌 기업이죠. 엄청 큰 기업입니다. 3천억 원에 대해,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닐 텐데 이들한테는 채무에 대해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밤 홍콩 증권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2억 6천만 달러, 즉 3천억 원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디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은 총 2조 위안, 37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세 발의 피로 보이는 빚에서도 이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무너진다면 부동산 회사들, 건설업체들 이렇게 줄 도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둥성 정부는 즉각 이 헝다그룹의 시자인 회장을 불러들여서 예약 면담, 즉 문제 있는 기업을 불러 시정을 경고하는 회의를 가졌고, 위기 처리 업무팀을 파견하고 뭐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해서 정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래서 중국 당국 입장은 이 디폴트 선언에도 불구하고 헝다그룹의 채무 리스크가 증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다 리스크가 또 주가 하락의 세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뭐 2019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훨씬 더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좀 꺾인 상황인데,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올라갈 때 뭐라고 했냐면 Never bet against America. 미국에 반대하는 뭐 숏을 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현금으로 환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모임에서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저도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이 그림이 제 의견을 잘 얘기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무난하게 자전거 타고 결승선까지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구덩이에도 빠지고 물속에도 빠지고 절벽에 한번 더 떨어져서 사다리로 올라오고,
근데 아셔야 될 점이 우리가 여기서 샀다고 하면 그 밑으로 떨어질 상황이 거의 3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도 공매도로 인해서 거의 파산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그 기업이 실제로 가치가 있고 좋은 매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실제 장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에 우리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덩이들을 잘 인내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아이온큐 장기 주주방에서 한 분이 보내주셨던 건데, 일봉으로 봤을 때, 뭐 하루 이틀로 봤을 때는 주가 변동이 이렇게 심하지만 이게 몇 년으로 확장됐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수십 년으로 확장됐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기업을 찾아내서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뇌동매매 흔들려서 손실일 때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인이 될 때마다 그 주식들 자산을 모아가서 자산가의 마인드로 주식 시장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투기, 도박꾼이 아니라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일일 변동이 이렇게 크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거고 우리의 자산도 이렇게 증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 차트에 이거를 한번 대입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한 달 봉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샀다고 하면 지금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도 솔직히 일반 투자자들 한 달이면 장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장투라 함은 최소 5년 이상 10년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계잡주 내고 팔고 나가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3달로 늘렸습니다. 3달로 늘렸을 경우에는 뭐 거의 본전 수준이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아직도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없지만 1년으로 늘렸습니다. 1년으로 늘리면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니까 뭐 아까 여기서 봤든지 큰 문제가 없죠. 아까 그 장투 그림에서 봤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골짜기가 있었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 나스닥은 튼튼한 슈퍼 우량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이 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진짜 계접주를 샀다면 아마 이렇게 꼬꾸라졌을 겁니다. 그런 종목은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좋은 기업이 있다면 오래 들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건 1년이었고요. 5년으로 본다면 우리가 2017년에 샀다면 뭐 골짜기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2019년에 한 번, 2020년에 한 번. 거의 본전에 다가오는 순간이 2번이나 있습니다. 2년, 3년 후에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장투가 어려운 거고요. 부자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5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샀으면 엄청나게 낮은 가격인데, 지금 뭐 최근에 이 골짜기가 있어봤자 이미 이 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투가 쉽진 않지만 이런 데일리 이벤트, 시즈널한 이벤트, 계절적인 이벤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장투자는. 그러니까 전제는 우리가 좋은 기업 또는 좋은 ETF 상품을 골랐을 경우에는 내 본전 또는 그 아래에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제 결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장투 쉽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5년을 들고 있어도 본전에 두세 번 올 수가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떨어질 때마다 아, 폭락이다, 개잡주네 하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기업이 이렇게나 싸게 할인을 해주네 라고 하고 그때 추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모든 매수 매도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분 스스로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 책임지셔야 함을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는 왜 하락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